그림. 나는 작아요. 얼른 크면 좋겠어요. 책에서 나무가 자라는 걸 보았어요. 우산은 필요 없어요. 비옷도 필요 없어요. 아, 와, 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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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엄마, 나 좀 봐요. 아빠, 나 좀 봐요. 사람들이 개미네만 보여요. 커지니까 금방 배가 붓고 목이 말라요. 비를 맞으니까 자꾸만 커져요. 하늘 위로 구름을 뚫고 슉! 새 친구도 사귀고 별똥별 사탕도 먹어요. 뜨거워, 훅훅 불어. 아, 뜨거워! 그런데 지구도 삼켜버렸다. 어떡해? 탭탭탭! 햇님 조각 탭! 은하수 과자 탭! 별똥별 사탕 탭! 슈퍼마켓 탭! 모두 뱉고 났더니 지구다! 작아졌다. 히, 호, 해, 하! 짜잔! 엄마 맞아. 비를 맞으니까 우와 그래도 내가 우와 이만큼 아니 더 이만큼 아니 그런데 그러슈. 배고파요. 대단한 실수. 김주현 글, 오승빈 그림. 숲을 걷다 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땅속에 머리를 콕 박고 열심히 파고 있었어. 아무도 모르겠지? 다람쥐가 히히 웃으며 뒤돌아설 때 우뚝 서있는 코끼리와 돌멩이를 보고 깜짝 꽥 소리를 들었어. 다 봤어? 봤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내 도토리 봤지? 다짜고짜 오도도도도 따지는 다람쥐를 보면 돌멩이는 말좀 먼저 눈만 깜빡였고 코끼리는 큰 귀를 덮으며 말했어. 아우 시끄러워. 자꾸 뭘 봤다고 그래. 불쑥 내비오는데 엉덩이밖에 못 봤어. 정말 못 봤어? 못 봤다고? 그럼 됐어. 근데 너는 왜 땅속에다 머리를 파묻고 있는 거야? 됐고 나 지금 바빠. 다람쥐가 싱 하고 달려가니 숲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땅 파고 흙과 낙엽을 덮어두기를 반복했어. 와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야? 그저 쫓아 묻는 코끼리 향해 다람쥐는 입가락을 갖다 쉿 하고는 눈이 찡긋했어. 비밀. 못 봤지? 못 본 거 맞지? 잔뜩 경계한 다람쥐의 자기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어. 대단한 실수. 김주현, 오승민. 만만한 책방. 다람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린 떡갈나무를 쳐다봤어. 뭐라고? 그래, 다람쥐 도토리 까먹는 소리야. 어린 떡갈나무는 해실해실 웃으며 수줍게 이야기를 꺼냈어. 나는 내가 몇 해 전에 숨겨두고 못 찾은 도토리야. 나 많이 컸지? 그때는 겨우 도토리 한 알이었는데. 어린 떡갈나무가 훌쩍 큰 자신의 키를 자랑하듯 허리를 반듯하게 펴 보이자 다람쥐는 엄마, 엄마, 엄마나 하며 놀라서 펄쩍거리며 뛰어다녔어. 우하하! 정말 내가 다람쥐가 땅속에 숨겨놨던 도토리야? 코끼리는 재미있다는 듯 귀를 팔랑거리며 어린 떡갈나무에게 달려와 물었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되다니. 도토리가 우와. 작은 도토리 한 알이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에 돌멩이는 한참을 입을 벌려서 서 있었어. 코끼리는 다람쥐와 어린 떡갈나무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 대단한 실수. 김주현 글, 오승민 그림. 만만한 책방.
지금 나는 도토리를 주워서 숨겨놓는 중이야. 나중에 몰래 먹을 거거든. 아니, 지금 하나 먹을까? 그러고는 숲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어디 있지? 방금 숨겨놨는데 어디 있지? 여기저기 들쑤시며 다니던 다람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 뭐야? 어디 숨겨놨는지 모르겠어. 너는 아니? 다람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돌멩이에게 묻자 돌멩이는 눈만 검벅거렸어. 나 너무 바보 같지? 나 정말 멍청하지? 방금 도토리를 숨겼는데 어디 숨겼는지 모르다니. 바보. 다람쥐는 자기 머리를 어린 떡갈나무에 콩콩 박으며 바보 하고 중얼거렸어. 다람쥐가 콩콩 머리를 찢자 옆구리가 살짝 옥신거린 어린 떡갈나무는 다람쥐에게 속삭이듯 말했어. 저기 그렇게 콩콩 찌으면 머리가 아플 텐데. 내 옆구리가 아프다는 말은 아니야. 내 옆구리가 아픈 것쯤은 괜찮아. 너 때문에 나는 이 행복한 숲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프리다. 글 세바스티앙 페레즈. 그림 벤자민 라콩부. 사고. 나는 이렇게 태어난다. 한순간 눈부시게 내 얼굴을 비추는 금빛 빗줄기 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강철 냄새와 따갑게 눈을 찌르는 연기가 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광경 위로 태양이 떠오른다. 절름발이 소녀가 거기 철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 소녀는 알아차린다. 배를 가르고 훤히 속을 드러내는 애벌레가 자기 자신이란 것을. 생명이 소녀를 떠나고 마침내 내가 깨어난다. 샬롯의 거미줄. 엘린 브룩스 화이트 글, 가스 윌리엄즈 그림, 김학원 옹김, 시공 주니어. 문아니요. 윌버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문아니요. 윌버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게 뭐지? 그리고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어서,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리고 문안이라는 게 뭐야? 그 목소리가 말했다. 문안은 그냥 인사말이야. 그냥 안녕이나 잘 잤니라는 말보다 멋있게 말하려고 문안요란 말을 쓴 거야.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야. 내가 말하고도 놀랐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아주 찾기 쉬워. 문간 구석에서 여기 위를 쳐다봐. 난 여기 있어. 자, 봐. 손을 흔들고 있잖아.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에세이. 사계절. 착한 어린이. 착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 걸 도와달라거나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식으로 어린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유인하는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애쓰다 멍드는 어린이가 어딘가에 늘 있다. 첫 번째 질문. 오사다 히로시 글, 이세 히데코 그림, 김소연 옮김, 천개의 바람. 오늘 하늘을 보았나요? 하늘은 멀었나요? 가까웠나요? 좋은 하루란 어떤 하루인가요? 오늘 고마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말을 가볍게 여기지요. 당신은 말을 믿나요?
나의 친친 할아버지께. 김정현 글, 오정택 그림.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부딪혀 보거라. 처음 친구 집에 놀러 간 것처럼, 처음 도서관에 들어간 것처럼. 첫 번째 벽만 깨면 그 다음은 믿을 수 없이 쉽게 무너진단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아무것도.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그랬다. 우리 아빠도 다른 아빠들처럼 언제나 좋은 아빠이고 싶어 한다고. 다만 그게 아빠한테는 현실이 되지 못하는 거라고. 그리고 엄마는 아빠랑 사는 게 나를 포기할 만큼 싫었던 거라고. 그래서 떠난 거라고. 최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다.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인정. 나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글, 곽수진 그림, 이지은 옮김. 언제나 북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보라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과 욕심 없는 마음으로 결코 화내지 않고 언제나 조용히 웃음 짓고 하루의 현미 네옵과 된장과 채소를 조금 먹고 모든 일에 내 입속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잊지 않고 들판 소나무 숲 그늘 아래 작은 집에 살고 동쪽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가서 돌보아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가 있다면 가서 볏짐을 날라주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두려움을 달래주고 북쪽에 다툼이나 소송이 있다면 의미 없는 일이니 그만두라 말하고 가뭄이 들면 눈물 흘리고 추운 여름이면 걱정하며 걷고 모두에게 바보라 불려도 칭찬해도 미움에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저 멀리서부터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오던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내 발을 간지럽힌다. 그렇다. 나는 바다에 왔다. 나는 노둔히 지켜봐주던 그 모습 그대로 쉬지 않고 걷고 달려서 다시 모래언덕을 찾았고 모래언덕 너머로 무섭게 버티고 서 있는 절벽을 올랐다. 절벽에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이 작게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틈새조차 없을 때는 부리로 절벽을 쪼아서 내가 올라설 수 있는 틈을 만들었다. 부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절벽을 오르다가 수백 번은 미끄러졌다.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한 순간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발을 헛디뎌 처음 시작한 곳으로 굴러떨어졌고 다시 오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지만 밤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도 끝에 절벽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다. 꼭대기를 짚고 올라선 순간 나는 눈앞에 펼쳐진 끝없는 파란 지평선을 찝지름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다. 온 세상이 파란색이었다. 나는 절벽 위에서 한참 동안 파란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다는 너무나 거대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았다. 바다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우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세상의 마지막 하나 남은 흰바위 코뿔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나간 노둔의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아직 죽지 않은 연인을 뒤로하고 알을 데리고 도망쳐 나오던 치쿠의 심정을, 그리고 치쿠와 눈을 마주쳤던 윈보의 마음을, 혼자 탈출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던 앙가부의 마음을, 코끼리들과 작별을 결심하던 노둔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나는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내 앞에 바다는 수도 없이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 밤을 견뎌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긴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둔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내 냄새, 말투, 걸음걸이만으로 노둔은 나를 알아보고 내게 다가와 줄 것이다. 코뿔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른 펭귄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겠지만 나는 노둔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할 것이다. 자기 앞의 생, 페이지 311쪽.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로자 아주머니를 사랑했고 계속 그녀가 그리울 것이다. 하지만 이 집 아이들이 조르니 당분간은 함께 있고 싶다. 라딘 아주머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몽 의사 아저씨는 내 우산 아르투르를 찾으러 내가 있던 곳까지 다녀오기로 했다.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투르를 필요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 호곡장. 나는 오늘에서 깨달았노라. 인간의 삶이란 본래 의지할 데가 없으며 오직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발로 디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말을 멈춰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들어서 이마에 대어 경례를 올리며 말하였다.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로다. 통곡할 만하구나. 그러자 정진사가 묻기를, 이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시야가 탁 트인 드넓은 곳을 만났는데 갑자기 또 통곡을 생각하다니 왜 그러시오? 사람들은 인간의 7가지 감정 중에 오직 슬픔만이 통곡을 유발하는 줄 알고 7가지 감정이 모두 통곡할 만한 줄은 모르오. 기쁨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고, 노여움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고,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고, 사랑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고, 미움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고, 욕심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만하다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을 시원스레 풀어버리는 것은 울음소리보다 더 빠른 게 없으니, 통곡이란 천지에 있어서 격렬한 천둥에 비길만 하오. 극에 달한 감정에서 우러나오고 우러나온 것이 사리에 들어맞기만 한다면 통곡이라 해서 웃음과 무엇이 다르리요. 아이가 막에 쌓여 태중에 있을 적에는 어둠 속에 갇혀서 얽매이고 짓눌리다가 하루아침에 텅 비고 드넓은 데로 솟구쳐 나와 손을 펴고 다리를 뻗게 되면 정신이 시원스레 트이니 어찌 참된 목소리를 내질러서 감정을 남김없이 한바탕
쏟아내지 않으리요. 그런데 이제 요동벌판에 임하여 보니 여기서부터 사내방까지는 1200리나 되는데 사방 어느 곳이든 산 한 점 없으며 하늘과 땅끝이 풀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 맞닿아 있고 예나 지금이나 빛 뿌리고 구름 피어나는 가운데 오직 끝없이 아득할 뿐이라 이곳을 통장소로 삼을만 하구려.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조돈 스콧 글, 시드니 스미스 그림, 김지은 옮김.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굽이치다가 소용돌이 치고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 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의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늑대의 눈, 다니엘 페나크 글, 최윤정 옮김, 71쪽. 하지만 소녀는 이름이란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동물원의 늑대나 마찬가지가 된다. 살아온 이야기를 모르면 다른 동물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한 마리 짐승일 뿐이다. 알았어, 푸른 늑대. 너한테 내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소년의 눈이 변해간다.